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로프, 매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한 어떤 로프 매듭이라든지 이런 부분서부터 얘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78페이지 45번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교재를 78페이지 문제 45번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있냐면요. 구조와 관련되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다. 건물이 됐든 어떤 맨홀에 빠져 있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뭔가 소방대원, 구조대원이 몸에 어떤 고리를 채우고 거기 로프를 걸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구출해 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물론 매듭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얘기했고 조금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단순 암기 쪽으로라도 좀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나오기는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45번 봅니다. 로프에 어떤 마디를 만들거나 결국 마디를 만드는 거는 잘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절단한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풀림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매듭이 뭐냐? 그게 여기 바로 옥매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옥매듭. 그래서 어떤 풀림 방지를 하기 위한 단순한 매듭은 옥매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4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6번 문제 보시면요. 한쪽 끝을 다른 물체에 감아 붙이는 매듭. 이걸 우리가 결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로프의 한쪽 끝부분을 다른 물체에 감아 붙인다. 다른 물체에 감아서 붙인다. 이거를 우리가 결착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착 방법이 요게 아닌 거를 찾아라. 그게 바로 여기 나왔지만 이거는 피셔맨 매듭이라는 거 아닙니까? 피셔맨 매듭은요. 이거는 피셔맨이라는 게 어부잖아요. 어부 매듭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결착, 어떤 로프의 한쪽 끝을 다른 물체에 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하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연결. 그래서 답이 여기 피셔맨 매듭이다. 옥매듭, 피셔맨 매듭 하는 거 한 요 정도 선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47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47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어떤 동일한 굵기를 가진 로프를 연결할 때 어떤 같은 굵기의 로프를 연결할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굵기나 재질이 다른 것을 연결할 때 풀릴 가능성이 있는 매듭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봅니다. 여기 동일한 굵기를 가진 로프를 연결할 때 이때 사용하거나요. 어떤 요게 바로 바른 매듭인데요. 요렇게 사용하는 거를 요게 바른 매듭이다라고 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봅니다. 동일한 굵기의 로프와 로프끼를 연결할 때 어떤 매듭하는 방법이 바른 매듭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48번을 봅니다. 48번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요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두겹 고정 매듭이라는 것도 있고 두겹 고정 매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겹 고정 매듭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듭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걸 봅니다. 두겹 고정 매듭은 뭐냐면요. 의식이 있는 환자를 구조할 때 사용한다라고 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를 구조할 때 사용한다. 그렇지만 세겹 고정 매듭은 이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끌어올릴 때 의식이 없는 환자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그런 매듭이다 봅니다. 그래서 두겹 고정 매듭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환자를 그릴 때 여기하고 여기를
양쪽을 연결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세겹 고정 매듭은 뭐냐면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올린다. 그래서 여기 허리를 감고 위에서 어떤 이렇게 당기게 한다. 그래서 세겹 고정 매듭은 의식이 없는 환자. 이건 의식이 있는 환자는 두 겹 고정 매듭을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49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49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요 구조자의 신체를 묶는 매듭으로 마디짓기. 마디짓기는 결절로서 풀기가 쉬우며 조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풀기가 쉽고 또 조여지지가 않는 그런 매듭은요. 이거를 고정 매듭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50번까지만 한번 봅니다. 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0번 보시면요. 어두운 곳에서 로프를 급히 감을 때 사용한다. 그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 감기다라고 봅니다. 무릎 감기가 어떤 뭐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앞에서부터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봅니다. 어떤 로프 풀림을 방지한다. 가장 기본적인 옥매듭이다. 그리고 또 봅니다. 어떤 로프 한쪽 끝을 다른 끝에 감아서 하는 매듭은요. 매듭 아닌 거는 피셔맨 매듭이다. 피셔맨 매듭은 어떤 결착, 이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동일한 굵기를 가진 로프를 연결하는 게 바른 매듭이다. 또 어떤 의식이 없는 요 구조자를 끌어올리는 것은 세 겹 고정 매듭, 의식이 있는 환자를 끌어올리는 것은 두 겹 고정 매듭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풀리기 쉬우면서 조여지지 않는 것은 고정 매듭이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로피를 급히 감을 때 하는 것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무릎 감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52번 가서 볼게요. 인명 검색 방법. 누가 어디 사람이 어디 있나 확인하는 게 인명 검색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위험한 상황일 때는요. 이렇게 쭉 다니면서 누가 위험한 사람이 있나 없나. 거기 숨어 있는 사람 또는 뭐 기절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이거로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명 검색 화재 현장에서요. 화재 현장에서 인명 검색 방법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바로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화재가 여기 발생한 층이 있다. 발생한 층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갇혀 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한다. 그래서 이게 51번 3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52번 또 문제에 가서 볼게요. 52번은 변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변전실이 어떤 거냐면요.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주로 감압시키는 거. 그런 변압기가 있는 장소를 변전실이라고 한다. 거기는 고압의 전류가 굉장히 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불 났을 때 여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방수 방법이 뭐냐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봅니다. 4번이 맞았잖아요. 근데 왜 4번이 맞나 한번 봅니다. 지금 전기 설비에다가 물을 직수로 해서 막 세게 부으면은 그거 감전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가장 합당한 게 분무형, 포그 안개식으로 어떤 분무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52번의 답이 4번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또 53번도 합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볼게요. 53번 보시면요. 인명검색 시 우선적으로 중점 검색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인명검색 시요. 인명검색 시 중점 검색 장소가 아닌 것. 뭐 너무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 바로 옥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옥상은 굉장히 안전한 장소예요. 왜 안전합니까? 옥상은 꼭대기에 있으면서 한번 봅니다. 그 바깥의 공기를 내가 접하잖아요. 유독가스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그 확률이 적은 거 아닙니까? 불꽃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점 검색에서는 빼버려요. 위험한 데서부터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답이 2번이었고요. 한번 나머지를 볼게요. 피난 계단에 연결된 부근. 지금 아직 못 빠져나가고 실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나 목욕실? 여기는 불 났을 때 우리가 물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승강장은 엘리베이터 타고 옮기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위험하고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옥상이기 때문에 답을 옥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54번 문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54번 봅니다. 개인 로프나 붕대 뭐 이런 기자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산악사고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악사고시. 산악사고시에 요때 1인 운반 방법, 가장 합리적인 1인 운반 방법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으로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건 둘러매기 운반법이거든요. 둘러매기 운반법은 뭐냐면요. 뭐 제가 운반하는 사람이면 사람을 이 어깨 같은 데 걸치고 둘러매고 올리는 거예요. 산악 운반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들 거 아닙니까? 업고 옮기기는 힘들어요. 둘러매기를 해야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3번 둘러매기 운반법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55번도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산악사고 때 로프에 걸어서 어떤 요구자 또는 중량물을 인양할 때 하는 장비, 주마라고, 이건 주마라고 하거든요. 주마인데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뭐 이런 고린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고린대. 여기는 이렇게 걸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고리. 이걸 주마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악에서 어떤 등반용으로 고리 같은 걸 여기 차고 있어요.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차고 있다가 로프를 여기 연결하는데 이 고리를 우리가 주마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55번의 답이 주마다. 이렇게 하고요. 또 56번 문제를 봅니다. 56번 문제는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상 구급대 편성 운영권자가 누구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구급대. 구조대하고 똑같아요. 편성 운영권자가 이거는 1번으로 하시면서 봅니다. 1번에 뭐라고 했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랬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등자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놓으세요. 등자. 이렇게 하지 맞고.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 등 했을 때는요. 국민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안전처 장관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까지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소방서장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물론 이렇게 놓고 나중에 정오표 할 때 거기도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57번도 한번 가서 봅니다. 57번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의 차이를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57번 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해보고 넘어가면요. 뭐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57번 뭐 가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현장에서 사람이 갇혀서 오두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안전한 곳에 옮기는 거, 이거를 구조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전한 상태에 호흡도 곤란하고 막 의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응급처치를 하죠. 응급처치.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떤 여기 병원이 있다고 봅니다. 병원으로 어떤 이송시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구급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를 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조대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한 사람만 이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갖고 하니까요. 이런 거를 구급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볼게요. 구급대원이 될 수 없는 자 그랬는데 이거는 뭐 가볍게 볼게요. 뭐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그렇지만 4번 국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조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어떤 법조문에 없어요. 그냥 지어낸 거짓말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공부 안 하고선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또 58번 문제 들어가서 그 내용 한번 봅니다. 58번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구급 활동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58번 문제였는데요. 뭐 그러면서 여기 4번 봅니다. 이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의식 있는 환자는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해서 처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써본 다음에 이게 틀렸지만요. 의식이 있는 환자는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해서 처치할 수 있다.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해서 처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해서 처치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요 의미를 봅니다. 여기서 일단 볼게요. 여기 인두라는 거는 뭐죠? 인두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인두라는 거는 어떤 입안과 어떤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입안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을 얘기를 해요. 소화기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기도를 어떤 뚫어주는 건데, 그런데 한번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인도 기도기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약 어떤 의식이 있는 환자한테 구인두 기도를 하면요. 그 구토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그걸 거부하고 거기 오바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두 기도기는요. 의식이 없었을 때는 구토 반사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게 구인도 기도기. 인두를 여기 조금 건드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극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비구인두 기도기도 있어요. 이거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번에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환자는 비구인두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8번에 4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또 59번도 뭐 유사한 얘기가 되는데요. 구급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놓고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일시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비구인들을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9번도 1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60번에 응급처치원이 지켜야 될 사안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여기 3번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응급처치원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사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최대한 뭐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61번도 한번 가서 봅니다. 61번도 빠르리 한번 보시면요.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기본 단계 순서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61번 보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와죠?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숨구멍이라 그러잖아요. 기도 막히면은 숨 못 쉬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기도 유지서부터 먼저 하고 그 기도 유지를 해내는 한번 기도 유지가 왜 안 되나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쓰러지면서 어떤 구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여기 막아놓을 수도 있어요. 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자기 혀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고 숨구멍을 확보했으면 호흡을 하게 하고 순환, 약물 투여, 병원 이송은 가장 마지막이다. 이렇게 봅니다. 62번도 뭐 빨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62번 보시면요. 전문 치료팀과 장비가 대기 장소에서 출발해서 환자가 있는 장소로 도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이거를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6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요 30대 2의 비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30은 흉부 압박을 얘기해요. 흉부 압박. 그리고 이거는 인공호흡을 공기유입은 이거는 인공호흡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드리면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사람을 심장 뛰게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흉부 압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인공호흡을 시키고 또 30번 흉부 압박하고 그리고 2번 인공호흡. 이런 비율로 한다. 그래서 이게 30대 2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기도를 숨구멍을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응급조치를 하임리히법이라고 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응급처치법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65번에 4번 봅니다. 쇼크가 뭐냐면요. 어떤 일종 뭐냐면요. 혈관이 확장되거나 뭐 기타 이유 등에 의해 가지고요. 뭐 이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물이나 음료 등을 많이 섭취하게 한다? 의식이 없거나 뭐 심한 출혈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물이라든지 음식물 섭취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65번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66번서부터 쭉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66번에 나와 있는 해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번에 있는 해설을 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는 뭐 쭉 이어지는 문제는 그 해설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 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확인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66번 해설 한번 볼게요. 여기 66번에 해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증 분류 체계. 이거는 왜 중요하나 볼게요. 어떤 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 환자를 어떤 파악해서 상태를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사망한 사람은 뭐 빠른 이송을 해야 됐지만 지금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상태가 급박한 사람으로부터 먼저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4등급으로 나눠놓은 게 중증 분류 체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6번서부터는요, 66번서부터 이어지는 거는요, 중증 분류 체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중증 분류 체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어떤 치료 순서 가장 빠른 게 1번, 치료 순서 가장 늦은 게 2번, 3번, 4번인 거 아닙니까? 뭐 돌아가신 분은 치료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놓고 색깔로 했을 때 가장 이거 한 사람은 적색, 가장 강렬한 색깔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황색, 그리고 녹색, 돌아가신 분은 흑색으로 한다, 블랙으로 한다. 그리고 부상 정도를 적색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긴급이 가장 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응급보다 긴급이 더 급한 거예요. 긴급 환자. 그리고 비응급, 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망, 돌아갔으니까 뭐 급하지는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그 증상들을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것만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보면은 기도 폐쇄, 숨구멍이 막혔다. 굉장히 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과다 출혈 따위, 이런 따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응급은 뭐였죠? 어떤 기도상 문제가 없는 이거 건드리지 않은 화상이라든지 어떤 다발성 골절 같은 거, 뭐 주로 다발성 골절 같은 게 이랬다. 다발성 골절이라든지 기타 따위가 그렇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척수 손상 따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비응급 환자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 타박성 소량의 출혈 이랬잖아요. 타박상, 그리고 소량의 출혈 따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생존 불능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래 놓고 66번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에 대해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긴급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긴급 환자가 이렇게 여기 가장 빠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긴급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긴급 환자는 여기 요 중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옳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4번이 맞는데 틀린 거 봅니다. 긴급 환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드린 자료를 보면요. 수분 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분 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급 환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수시간 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시간 또는 수일 내 해도 지장이 없다. 수일 내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 1번을 봅니다. 1번에 뭐라 했죠? 수시간 내니까 응급 환자인데 긴급 환자라고 잘못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응급 환자 색깔이 뭐였죠?
황색인데 녹색이라고 잘못해놨죠. 또 맥박과 호흡이 없는 환자. 맥박과 호흡이 없으면 사망인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맥박과 호흡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흑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4번은 맞았잖아요. 현장이 위험한 부상, 현장이 위험할 때 부상에 있어서도 환자를 안전한 곳에 어떤 위험한다. 현장에 뭐가 막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그 부상 환자도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는 66번에 4번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67번을 볼게요. 중증도 분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단편적으로 정리를 외워볼게요.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증도 분류할 때 빠른 시간에 분류를 해야 돼요. 중증도 분류하다가 시간이 걸리면은 위험한 사안을 더 위험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3 내지 5분이 적당하다.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틀린 얘기였고요. 또 68번 봅니다. 중증도 분류체계 몇 단계로 했죠? 4단계로 한 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68번이었고 또 그리고 응급 환자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응급 환자는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퇴부 골절도 대퇴부 골절 뭐 이거 응급 환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기 불안정성 어떤 여기 경추 골절 그리고 상기도 폐쇄 이런 따위가 나오는데 상기도 폐쇄 불안정성 경추 골절 이런 거는 여기 긴급 환자에 해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바이러스성 후두염은 지연 환자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를 보시면요. 긴급 환자 가장 빠른 게 긴급인데 색깔은 적색이었다. 그리고 비응급 환자 녹색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적황, 녹극. 요것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71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72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중증 분류 이송 순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사망은 이송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응급, 비응급 그리고 지연 순위다라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73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입은 후에 1시간 이내 황금 시간 영어로 하면 일종의 골든 타임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죠? 지금 심한 외상을 입었으면요. 그때 1시간 이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빨리 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전문기관에 이송을 해서 해야지 그 사람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2번 봅니다. 발생서부터 전문 치료를 시행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응급처치 말고 전문 의료를 1시간 이내 해야지 그 사람 목숨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골든타임, 황금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또 74번 문제는요. 74번, 75번은 어떤 최근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봅니다. 74번 보실게요. 보시면요. 응급환자 병원 이송을 위한 중증도 분류다. 틀린 것은 1번 틀린 거 아닙니까? 사망 흑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74번에 1번 틀렸고요. 이거를 정리했으면 당연히 74번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 수가 있는 얘기고 그리고 75번은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구급활동 사유 중 이송 거부 절차 사유로서 틀린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드리면요. 구급대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 환자를 구조해주고, 구급해주고, 또 구조구급해주고요.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도 않은 거를 갖다가 해놓고 이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못 들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일반적인 환자인데 구급대 연락을 해서 나를 병원으로 옮겨달라 못 들어줄 거 아닙니까? 가벼운 환자? 그럼 그보다 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송을 거부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됐다?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병원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만성 질환자로서 검진, 입원 목적차 한다? 예를 들면 혈압 또는 당뇨가 있다? 그런 사람까지 해줄 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단순 치통 환자도 스스로 자기가 병원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2번을 봅니다. 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외상이 있는데 술이 취했다? 그 가만히 냅두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5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재난관리 관련해서 재난관리 기본 개념 중에서 그 1번서부터 11번 문제까지만 요번 강에서 달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는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를 해놨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못한 거를 찾았는데 1번 봅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는 재난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자연재난과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나왔지만요. 사회재난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은 어떤 거냐면요. 뭐 태풍, 뭐 홍수, 어떤 이런 거, 지진. 사회재난은 화재 같은 거, 또 어떤 뭐 건물이 붕괴됐거나 그런 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해외 재난은 별도로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내용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그리고 2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2번은 뭐 기출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으로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그래 놓고 봅니다. 우리가 인적 재난도 있고 또 거기 자연 재난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근데 뭐라고 했죠? 모두 갑작스럽게 돌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통제 가능성이 없고 피해가 그런다.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한번 자연 재난은 통제가 곤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적 재난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2번에 1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여기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보시면요. 어떤 재난의 분류와 관련되는 학자의 분류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재난의 분류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비스의 분류예요. 데이비드 존스의 분류다. 존스의 분류.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네스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아네스의 분류. 물론 여기를 더 많이 따지는데 그런데 데이비드 존스는 어떠냐면요. 재난을 자연재난 해놓고 요분의 분류 중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준자연재난이라는 거를 또 분류했어요. 자연재난.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적재난 이렇게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인적재난. 물론 아네스의 분류는 요거를 빼고 두 가지로 해놓고 데이비드 존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놨다. 세 가지로 해놨고요. 그리고 또 요 자연재난은 지구 물리학적 재난과 그리고 생물학적 재난으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은 둘로 구분했어요. 지구 물리학적 재난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여기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했어요.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 할 때 지구 물리학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생물학적 재해 이건 거 아닙니까? 한번 볼게요. 지진이라는 건 지구 물리학적 재난인 거 아닙니까? 지진 같은 거. 또 기상학적 재난 이것도 뭐 제가 예를 들면요. 뭐 기상에 의해 가지고 태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형적 재난. 뭐 이렇게 뭐 산사태 같은 거 일어나는 거예요. 생물학적 재난은 지구 물리학적 재난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였잖아요. 그래서 3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4번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4번에 보시면요. 재난관리 단계 4단계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면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게 4번서부터 시작해서 5번, 6번, 7번, 8번 뭐 쭉 이어지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리가 재난관리 4단계를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재난관리 4단계는 사실 여기서 말고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히 자연재난 같은 거는 일어나는 거를 막을 길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난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단계도 있고 또 피해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응하는 단계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게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예방 단계. 제일 좋은 거는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대비 단계도 있어요. 대비 단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 단계도 있어요. 대응 단계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복구하는 복구 단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뭐 예방과 대비 단계는요, 재난 발생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대응 단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발생 시. 그리고 복구 단계는 재난이 종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게 복구 단계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놨다. 그러면서 여기 4번에 봅니다. 1번에 볼게요. 예방 단계는 사전에 억제한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련의 활동으로 비구조적 예방 활동을 포함하지만 구조적 경감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일정한 틀에 짜이지 않는 거 비구조적, 틀에 짜 있는 건 구조적. 그렇지만 모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예방이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4번에 1번 요거는 틀린 지문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그랬는데 1번 뭐라고 나왔죠? 예방단계 얘기해 놓고요. 어떤 발생하기 전에 요인을 제거한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인 거 아닙니까? 대비단계는 뭐랬죠? 어떤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사전에 어떤 준비하는 그런 단계. 이거는 어떤 요인을 어떤 뭔가 요인을 제거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응 단계는 실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피해자 보호 구호 조치 한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재난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단계? 이거는 대응 단계예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에 4번 틀려서 여기가 답이 됐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6번 문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응 단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대응 단계는 뭐라고 했죠? 발생했을 때 2차적인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3번을 볼게요.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3번은 지금 예방 단계를 설명해 놓은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6번의 답이 3번이었다. 기출 문제면서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도 보시면요. 그 재난관리 활동 4단계가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하고 어떤 일 하는 거, 이런 거는 뒤에서 문제도 나왔으니까 문제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를 보시면은 7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요. 거기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다음에 열거된 게 4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열거된 재난활동 중에서 그 단계가 다른 것은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봅니다. 거기 1번과요. 1번과 3번과 그리고 4번을 봅니다. 1번, 3번, 4번은 어땠죠? 이거는 대응하는 단계예요. 재난 발생 시 2차적인 피해를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을 가동을 했잖아요. 가동을 해서 지금 어디로 피하십시오 한다니까요. 지금 해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이거는 2차적인 피해를 억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비상사태 등 긴급 지시, 또 긴급 의료 활동의 전개. 그렇지만 2번을 봅니다. 2번은 조금 달랐잖아요. 뭐랬습니까? 비상방송 시스템의 구축이니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가동을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이거 가동하는 거는 대응이고 이거는 대비 단계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대비 단계다. 준비하는 단계다. 가동하는 거는 뭔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지금 바로 사태 났을 때 하는 거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셔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재난관리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 재난관리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분산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분산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통합관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봅니다. 통합관리 방식이다. 그래서 뭐냐면요. 통합관리 방식은 주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분산관리 방식은 일본에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분산관리 방식은 뭐냐면요. 각 기관마다 자기 전담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분산관리. 그리고 어떤 한 군데 통합적으로 모이는 거는 통합관리 방식.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볼게요. 뭐 1번 보면은 분산관리 방식은 관리 책임이 감소한다. 왜? 각각 기관마다 하니까. 그렇지만 통합은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니까 책임이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책임이 어디서 다 집중됐죠? 국민안전처.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합관리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또 분산관리 방식은 정보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여기서도 어떤 보고 들어가고 저기서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통합은 한 군데 모인다. 그러면서 4번 봅니다. 통합관리 방식은 주로 미국이 원조고 일본은 분산관리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8번의 답이 4번이다라고 봅니다. 네, 9번 나왔던 문제는요. 방재안전진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9번에 봅니다. 9번에 보시면요. 기억번, 니은번은 맞는 얘기고 디귿번, 리을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봅니다. 1번 보시면 뭐냐면요. 관련 부처 기관수 측면에서 분산관리 방식은 어떤 다수부처,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통합관리 방식은 소수부처, 몰려 있으니까 그거 맞는 얘기였죠. 또 책임 부담 측면에서 분산관리 방식은 소관 재난에 대한 자기가 맡은 재난에만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통합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에 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 맞는 거 아닙니까? 디귿번, 리을번은요. 어떤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도 거꾸로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왜 거꾸로였죠? 디귿번 봅니다. 어떤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분산관리 방식은 이게 여기가 다원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관리 방식은 일원화되어 있는데 거꾸로 얘기를 드렸고요. 또 재난대응 측면에서도 분산관리 방식은 통합지휘? 이거는 통합관리 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분산관리 방식은 뭔가 대응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과 리을번은 내부에서 거꾸로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이 두 가지만 맞는 말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0번과 11번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거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거를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도미노 게임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요. 골패가 하나만 쓰러져도 연속적으로 다 쓰러지는 게 도미노 현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뭔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1단계가 무너지면 2단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간에서 하나만 막아줘도 안전사고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조가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제기한 게 어떤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다. 각각 그거를 문제화한 게 바로 10번과 11번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봅니다. 10번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다.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도미노 이론인데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제가 하인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하인리는 미국의 안전관리 학자면서 안전관리 어떤 체계를 세우는 어떤 대부예요.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하인리예요. 그러면서 여기 책 밑에 해설이 나왔지만 한번 봅니다. 도미노 1단계가 있다. 1단계. 이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막으면요. 안전사고 바로 뭐 일어나지도 않아요. 당연히요. 그리고 2단계가 있고 그리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1단계가 뭐라고 나왔죠? 어떤 선천적 결함.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뭐 산업안전공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선천적으로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좀 이렇게 어떤 뭔가 침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침착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고 날 가능성이 큽니까? 그 어떤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선천적 그 결함이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요새 그러면 1단계 도미노가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2단계가 뭐였죠? 개인적 결함이다. 그래 놓고 뭐냐면 이거는 후천적이라고 보세요. 선천적으로 내가 어떤
굉장히 경솔하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잘 받았으면은 여기서 도미노가 안 무너지면서 안전사고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까지 무너졌다? 그랬을 때 뭐냐면요. 불안전한 행동과 그 사람의 불안전한 개인적인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지금 굉장히 불안전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뭐냐면요. 공장에서 지금 안전 관련해서 어떤 안전 관련되는 시스템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가 불안전한 행동을 보였다. 이거면 여기서 벌써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것 때문에 사고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재해, 상해를 입는다. 그래서 중간에서 여기서 막아줬으면 사고 안 나요. 여기서 막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까지 뚫렸을 때 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하인리의 어떤 5단계 이론인 거 아닙니까? 이 순서를 맞게 얘기하는 건 1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에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다. 도미노 이론이다. 그래서 버드는 뭐냐면요. 하인리의 이런 이론을 상당히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 버드예요. 그러면서 버드는 뭐냐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안전사고 나는 거를 전부 개인의 탓으로만 돌렸다. 어떤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측면은 하나도 안 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문제 하는 건 맨 처음에 경영상의 관리 부족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서부터 이게 무너지면은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하나씩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거는 어떤 조직의 문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어떤 징후가 있다. 징후는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뭐냐면요. 여기서는 여기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부죠. 2단계, 3단계는 어떤 여기 거를 표현만 달리하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난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관리 부족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의 경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온 게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관리 부족이었잖아요. 답이 11번에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접하시는 분은 뭐 다소 일부 문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요. 내가 첫 번에 만든 문제는 맞추고 쉬운 문제는 제껴놓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간 부분 있죠? 그거 제껴놓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된 부분은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하시면은 내가 어떤 정리해야 될 부분을 자꾸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